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4월 27일 일요일 송영선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4강 국힘 4강 배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토론을 보면서 한동훈 후보의 그 인격에 대해서 심한 퀘스천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홍준표, 한동훈 두 분이 맞선 토론을 할 때에 보인 그 한 후보의 태도에서도 참 저건 아니다. 아무리 이게 정치판이지만 거의 이재명 수준과 비슷한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마구 깔아뭉개거나 아니면 깐족거리거나 아니면 자기의 청산유수 같은 말솜씨를 가장 큰 무기로 내세워서 깊이도 없고 내용도 없는 걸 가지고 자기의 이론이라든가 주장을 상대방에게 밀어붙이는 걸 보고 이건 정치 토론도 아니고 정책 토론도 아니고 대선 토론도 아니고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의 태도다라고 느꼈는데 어제도 같은 걸 느꼈습니다. 특정하게 제가 한동훈 후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동훈이 출마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이유를 올렸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NBS에서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그 여론조사의 결과가 한동훈이 1위라는 것을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그 진실 여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결과를 그렇게 띄우는데 어제 댓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의 댓글에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댓글이 한동훈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뭘 느꼈냐. 역시 국힘은 망해야 된다. 그리고 보수는 좌빨들한테 먹혀야 당연하다. 사람들의 사고 판단이 이게 뭐 현실 가능성이 있거나 진정성이 있거나 정직하거나 그것을 아예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고 그냥 순발력 있게 적당하게 치고 넘어가고 유창하게 말하는데 매료가 되어 있구나. 그 결과는 또한 YTN에서도 한동훈을 14% 가장 우위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후에 2번이 홍준표, 김문수가 3위입니다. 한덕수와 합치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태도에 대해서도 한동훈은 며칠 전에 공표도 아니고 꼬표도 아닌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한덕수와 결국 통합을 해서 다시 한번 경선을 거치자는 데 대해서 여론이 더 쏟아지니까 어제는 조금 다른 태도를 취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러나 결국은 우리 당에서 이길 것이다. 그건 내가 이길 것이다. 이 뜻입니다. 한동훈이 들고 나온 정책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 정말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것은 김문수 후보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 이슈가 있습니다. 2년 내에 5개의 서울 수준의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데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몇 분의 시간을 쓰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이라기보다 현실성이 있느냐. 집 한 칸을 짓는데도 2년 걸린다. 그리고 내가 해봤다. 경기도지사를 2차례 하면서 해봤는데 지금 한 후보가 내세우는 그 공약은 아무리 빨라도 10년 이상이 걸린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구시장, 경남지사 경험이 있는 홍준표 후보에게도 의견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홍 후보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터무니없다. 그 계획은, 그 공약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가 몇 번을 말했냐? 5번을 되풀이했습니다.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 너희들이 뭘 아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너희들은 내 수준에 이르지 못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김문수 후보가 말했습니다. 그건 탁상공로로 가능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는 거, 그것도 서울 수준의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수십 년에 걸린 작품이다. 새로 짓고 도시를 재설계하고, 한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새로 집 짓는다고 얘기 안 했다. 그러니까 또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여기 과학고도 들고 뭐도 들고 뭐도 들이려면 다 짓고 건설하고 기존의 도시를 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한 후보가 받아서 하는 얘기가 기존의 도시를 다 뭉개고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뭘 하겠다. 그 위에 뭘 해서는 안 되죠.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프라부터 바뀌어져야 됩니다. 인프라부터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도시 구조에서 선을 깐다든가 전기를 통하게 한다든가 통신망을 만든다든가 뭐 어쨌든 간에 썰고 만들어야 새로운 메가시티가 되는 겁니다. 그걸 끝까지 2년 만에 하겠다. 2년은 현실성이 없다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느니, 혹은 자기가 말하는 뜻을 이해를 못한다는 듯이 라든지, 아니면 내가 완전히 도시를 썰고 다시 하겠다는 뜻은 아닌데 내 말을 저렇게 못 알아듣는다. 그 말하는 태도 자체가, 홍영감, 김영감, 당신네들이 뭘 알아? 젊은 피, 추진력 있는 한동훈, 현란한 혓바닥을 가진 한동훈, 머리 좋은 한동훈이 한다면 하는 거야. 저는 거기에서 이재명의 모습을 봤습니다. 오죽하면 정광훈 목사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국힘? 차라리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 저도 어제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열심히 토론하는 네 사람의 결과를 듣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YTN 뿐만 아니겠죠. 다른 언론에서도 한동훈이 1등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타이밍을 맞춰서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그 전날이 아니라 같은 날이죠. 24일 맞선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나와서 떠들 때에, 얘기할 때에 확실하게 대통령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계엄은 국민들을 일깨우는데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다. 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윤희숙이 나와서, 여의도 연구원장입니다. 그 사람이 뭐 당 대표도 아니에요. 원내대표도 아니에요. 그 왜 윤희숙이를 내세웠겠어? 권성동 권영세의 아바타로 내세운 거지. 권성동 권영세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시키는 거야. 그 하루로서만 끝났으면 되는데, 조선일보 역시 그걸 3면에다가 크게 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제 또 냈어요. 같은 내용을 또 올렸습니다. 윤희숙이 말이 옳다는 쪽으로 실어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성동 권영세 조선일보가 손을 잡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김문수 아웃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똑같이 결론이,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선거에서 이긴다고 했습니다. 천만만만의 말씀.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면 선거에 이기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든 안 두든 지금 국힘이 하는 꼴로 보면은 이재명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또 여론조사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 대선을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게 국힘에서 63%가 나왔다는 겁니다. 아니, 탄핵 반대한 사람이 6명이라면서 그럼 몇 프로야? 68%가 탄핵 반대를 해놔놓고 이제는 도리어 63%가 대통령 좀 떨어져 있어. 우리하고 거리를 둬. 가급적이면 출당을 하든 탈당을 하든 관여 안 했으면 좋겠어. 윤석열 이름을 팔아가는 선거에 이길 수가 없어. 국힘이 이 포지션을 쥐고 있어요. 그럼 국힘이 기댈 수 있는 라인이 뭡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뭐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든든한 백이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까지 당 지지율 올라간 게 윤석열 때문에 올라갔다는 걸 철저히 까먹고 저거들이 잘 나가 윤석열이 자기들이 당이 잘 나가 윤석열도 덩달아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착각하니까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버리자라고 하는데 국민들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국힘이 대통령을 탄핵당하지 않게 옹호해 준 것도 없고 인용되자마자 칼같이 자르기에 앞장섰고 이제는 파면까지 당하고 나니까 제발 우리 가까이 안다고 말도 하지마. 우린 친인척 관계도 아니야. 우리는 속보에도 같은 연계가 없어. 모르는 사람으로 제발 해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국힘에 있는 식구들도 전부 다 윤석열 모른 채 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것이다. 대선에서 못 이겨요. 국민들이 이런 국힘의 태도를 보고 다 돌아서는입니다. 못 이깁니다. 이재명의 독주체제도 있지만 국민들이 국민의 태도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한 것보다 더 큰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한동훈의 나르시스트적인 태도는 또 있습니다. 안철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분당 출마했을 때에 내가 당신 많이 도와줬지? 그 덕택에 이긴 거 아니야? 에? 그래 놔놓고 지방선거에서는 졌지? 자기 지역구에 있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지방선거에서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출마하느냐. 완전히 깔아뭉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안철수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계엄을 막는데 일동공신자인데 당신은 탄핵을 찬성해놔놓고 왜 계엄 막는 데는 안 들어왔냐? 내가 문자를 몇 번이나 보냈는데도 안 나타났다. 왜 진작화가 내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 계엄 반대라는 어마어마한 훌륭한 위협을 가지고 있는데도 동참도 하지 않으면서 그 동참할 용기도 없고 동참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 왜 대통령 출마하냐? 능력도 안 되고 지력도 안 되는 그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한동훈을 대통령을 배신하고 당을 진짜로 108석이라는 참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참패를 해놔놓고도 자기가 잘났어 108석 얻었고 자기가 잘났어 계엄을 중지시켰고 자기가 잘났어 이재명을 이길 수 있고 자기가 잘났어 한덕수가 나와도 자기가 혼자서라도 이길 수 있고 그건 자기 생각이지. 댓글 부대를 동원한 건지 그쪽에 후원금이 제일 잘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후원금으로 뭐 글 써주는 부대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진짜로 한동훈의 그 현란한 말 솜씨 내용도 하나도 없어. 거기에 녹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착시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한동훈이면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지를 해주는지. 우린 지금 누구하고 싸우는지 압니까? 이재명을 이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현란한 말솜씨를 가진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체제전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야 된다? 이재명과 맞대결을 시켜서 현란한 말솜씨로 말로 쳐바르는 게 아니고 가장 흠이 없는 사람이 후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흠투성이에 양아치, 사기꾼, 범죄자, 전과 있는 사람. 한동훈이 김문수 후보 보고 한 얘기 있습니다. 이재명보다 전과가 더 많다고. 그 전과가 그 전과입니까? 그렇게 공격하면 당신이 깨끗한 사람처럼 되는 것 같죠? 당신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데 일동공신이야. 정몽구, 신동빈, 롯데 신동빈, 이재용 다 깜빵 보내는데 당신이 앞장서서 검찰로서. 그리고 박근혜 구속 깜빵. 이제 윤석열, 자기 아버지 같고 형님 같은 윤석열까지 배신한 사람이 배신에다가 경제를 망치고 여기에 가장 1등 공신인 사람이 당신이야.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뭐 학생운동 때에 깜빵을 간 것을 가지고
전과가 이재명보다 많다? 오만의 극치야. 국민들은 오만한 사람 안 좋아합니다. 젊은 친구들, 뭐 젊은 피가 흐르는 사람들은 딱 보면 뭐 한동훈이 막 청산유수에 교원영색에 말 잘하고 팍팍팍 제때 받아치는 것 같으니까 속이 시원한 것 같죠. 일회용입니다. 대통령은 일회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애국심이 가슴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경륜이 있어야 됩니다. 탁상공론하는 5개의 메가시티를 2년 만에 만들겠다라는, 서울 수준의 5개의 메가시티를 2년 만에 만들겠다는 말도 안 되는 허황한 봉이 김선달 대동강 물 팔아먹는 소리를 하는 데에 보수 우파들이 표를 보낸다? 지지를 한다? 그 사람이 이재명하고 같이 맞붙어가 싸워 이기주기를 바란다? 만약 그게 보수 우파의 마음이라면, 그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오는 태도라면, 이것은 패배를 결정해놓고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권성동 권영세가 이재명을 돕는 꼴에 선거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송영선 TV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일 문자로 투표를 해야 되니까 독려를 하십시오. 이 지금 문자도 한동훈 문자가 제일 많이 옵니다. 투표를 하라고. 부정투표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국힘, 그것 때문에도 선거에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유일하게 부정선거를 인정한 사람 김문수 후보뿐입니다. 그게 질게 빤한데,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고는 질게 빤한데도 전부 지 잘라서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국힘은 또 다른 이유야. 이길 수 없다는 또 다른 이유.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